안녕하세요, 블랙스완입니다. 자, 최근에 친환경과 ESG 이슈로 인한 이 전기차의 확대 보급과 각국 정부의 지원책에 힘입어서 이 내연기관차를 빠르게 줄여나가고 있고 전기차의 성장세는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20년 전부터 환경을 생각해서 공장의 굴뚝에서도 나쁜 연기를 줄이고 특히 자동차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전기차나 수소차 등 친환경 자동차로의 변화를 많이 얘기했었죠. 자, 하지만 그때는 막연하게 그냥 흘러가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언젠가는 오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깔려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정말 다릅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전기차 시대가 도래하는 원년이 시작되고 있고 우리는 지금의 이 산업 변화를 잘 캐치해서 좋은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전기차로의 변화는 정말 많은 것들을 바꿔놓고 있는데요. 우선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제조하던 이 자동차 업체들도 시대의 트렌드에 맞게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전기차 생산을 늘려가고 있죠. 자동차 하면 벤츠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그럼 벤츠마저도 2030년부터는 모든 자동차를 이 전기차로만 생산을 하겠다고 그렇게 선언을 했죠. 벤츠가 이 정도 선언할 정도니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전기차로의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내연기관의 복잡함과 고도의 기술력 때문에 이 자동차 생산에서 진입 장벽이 높았는데요.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쉽게 이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테슬라와 중국의 니오 등 이 전기차만을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자, 애플도 전기차를 만든다는 소문이 있고 이제는 이 자동차 생산에 있어서 진입 장벽이 좀 낮아진 게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바라봐야 할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완성차 업체와 이 전기차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물론 두 업종 모두 성장성이 크고 매력적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잘 들여다보면 이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만 공급을 잘 받는다면 막말로 누구나 쉽게 자동차를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중에서도 등급이 나눠지겠지만 어쨌든 만들 수는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은 이 완성차 업계에서의 경쟁이 좀 더 심화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당장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를 봐도 기존에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그런 기업 말고도 새롭게 등장한 많은 자동차 업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테슬라와 니오 등이 있죠. 그리고 중국에 크고 작은 전기차 관련 업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그만큼 새로운 시장이 열린 것이죠. 오히려 기존의 내연기관차를 생산하던 업체들은 경쟁자들이 늘어나서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자, 그에 반해서 배터리를 만드는 업체들은 어떨까요? 대표적인 것이 중국의 CATL과 BYD, 그리고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이 있습니다. 자, 이들 업체들의 공통점은 20년 넘게 배터리를 만들어 왔고 이런 기술이나 노하우는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배터리는 폭발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도 없죠. 자, 그래서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런 배터리 확보를 위해서 정부에서 나서서 자국 내 배터리 공장 유치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히 미국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이 CATL 등 중국 배터리 기업은 접근할 수가 없죠. 방법은 하나입니다. 바로 한국의 이 배터리 3사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삼성 SDI 등 한국의 배터리 업체가 미국의 포드, GM, 아틀란티스 등 이 대형 자동차 업체와 손을 잡고 미국 내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죠. 바로 배터리는 중국과 한국이 독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독점이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앞으로 투자해서 건설하게 될 공장의 규모만 봐도 그런 현상은 더욱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전방 산업인 전기차 제조업체보다 전기차의 이 핵심 소재인 배터리를 만드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렉티브 ETF인데요.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 좋습니다. 상장을 한 이후에 급등을 하다가 조정을 좀 받기도 했는데 최근 흐름은 상당히 좋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종가로 18,110원으로 또다시 신고가를 만들었는데요. 자,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죠. 지금 투자를 한다면 쉽게 결정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장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 조정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몰빵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하신다면 꼭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산업의 변화에 딱 맞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중장기로 투자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구성 종목에는 배터리 점유율 1위인 CATL과 최근에 점유율을 늘려가고 있는 BYD가 있고 중국 리튬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이 강봉 리튬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차이나 전기차 ETF가 매력적인 건 이 중국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ETF를 통해서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체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배터리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 중국에 투자를 할 수가 있어서 타이거 2차전지 테마나 코덱스 2차전지 산업과 같은 이 국내 배터리 관련 ETF와 함께 모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총도 벌써 1조 5천억 원에 다다를 만큼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요. 자, 분산 투자를 통해서 보다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어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큰 종목입니다. 차이나 전기차 ETF에 속한 몇몇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현재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ETF에서 8.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강봉 리튬이 있는데요. 자, 리튬 소재 공급을 넘어서서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배터리 제조 사업 진출을 선언했습니다. 자, 강봉 리튬은 중국 내 리튬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올 상반기에만 전 세계 리튬 소금 호수 사업 4곳을 인수를 했습니다. 자, 8천억 정도의 규모인데요. 이렇게 리튬 소재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도 있었지만 최근에 중국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인해서 리튬 배터리의 수요가 급증을 했죠. 그러면서 소재 사업을 넘어서서 배터리 사업까지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무서운 기세인데요. 강봉 리튬뿐만 아니라 ETF 종목 중에 하나인 이브에너지와 캡켄 기술 등 중국 현지 배터리 제조업체들 역시도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7.9% 비중의 BYD, 비아디라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전기차와 배터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 비아디가 자체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를 테슬라에 공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자, 내년 2분기에 테슬라의 배터리를 공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중국에서 판매되는 테슬라에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주행거리는 좀 짧지만 가격이 싸기 때문에 테슬라의 판매 단가를 낮춰서 중국 내 전기차 브랜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비아디의 블레이드 배터리는 리튬 인산철 기술에 기반을 하고 있어서 NCM인 3원기 배터리보다는 짧게 주행이 가능하지만 배터리의 가격은 1W시당 106원 정도로 NCM의 150원보다 저렴합니다. 현재 테슬라 모델 3의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모델에는 CATL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채용이 되고 있는데요. CATL과 더불어서 이원화 전략으로 비아디까지 함께 가져가려는 그런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좀 짧더라도 이 가격에서 중저가 브랜드와 경쟁이 된다면 상당히 매력적이죠. 전기차를 살 때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테슬라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중국 배터리 업체들의 이 글로벌 점유율 상승세 또한 심상치가 않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등의 배터리를 공급하고 있는 CATL은 상하이에 80기가와트시 규모의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고 한국 배터리 3사의 최대 고객이죠. 폭스바겐 그룹은 중국의 고시안 하이테크를 새로운 파트너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CATL은 전 세계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도 중국 내수 시장의 비중이 높아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약했는데요. 자, 실제로 중국을 제외한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9.9%에 불과합니다. 자, 하지만 2년 전 1%의 글로벌 점유율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이죠. 중국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점점 먹히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특히 최근에 발표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저렴하고 충전 시간이 짧은 장점을 내세우면서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자, CATL과 BYD 등 배터리 업체의 성장은 거의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중국의 내수 시장이 거대할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으면서 자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전기차는 단일 국가로는 중국이 가장 큰 시장입니다. 그 다음이 미국이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CATL과 BYD 등 중국 배터리 업체의 성장성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최근에 중국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디디글로벌 등 빅테크 기업들을 규제하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그래서 중국 기업에 투자하기 꺼려하거나 아예 중국은 쳐다보지도 않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특히 지수에 투자를 하신다면 홍콩 항생이나 중국 기술주보다는 차라리 미국의 나스닥과 S&P 500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 투자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최근 중국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이 한 말이 있는데요. 중국의 힘은 제조업 부문에서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육성시키며 오히려 탈산업화를 피함으로써 외국 의존을 줄이고 자립을 달성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셜미디어나 전자상거래 등 인터넷 회사를 보유하는 것도 좋지만 국가의 위대함은 단체 채팅이나 차량 공유가 아닌 제조 능력에서 나온다라고 시 주석이 믿기 때문이라고 논평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중국이 알리바바와 텐센트, 디디 등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면서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상용 항공기, 통신 장비 등 첨단 제조업 분야는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온라인 게임을 아편과 같다고 비난을 하기도 했죠. 그만큼 중국은 현재 제조업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에 투자를 하는 것이 불안하긴 하지만 배터리 시장만큼은 중국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키우고 있고 너무나 큰 산업의 변화이기 때문에 맹신하는 건 문제가 되겠지만 각자의 포트폴리오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가져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현재 전 세계에서 배터리 공장을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점유율 1위인 CATL은 독일 에어프루트에 18억 유로를 들여서 60기가와트시의 이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고 LG 엔솔은 15억 유로를 투자해서 폴란드에 65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죠. 완성차 업체 중에서는 테슬라가 독일에 58억 유로를 들여서 100기가와트시의 배터리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불과 1, 2년 전에는 없었던 일들이 지금은 현실이 되어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차에서 이 전기차로의 대대적인 이 전환점에서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어떤 산업을 눈여겨봐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와 배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플랫폼 기업들은 항상 함께 가겠죠. 눈을 크게 뜨고 산업의 변화에 맞게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